Two-door coupe with GR86. 투더 쿱의 마루한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처음 국제 공인 인증을 받은 대구 마라톤 코스 풀코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선 주차장인데요. 아마 여기 경기장에서 아마 출발하지 않을까요? 마라톤 경기를.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먼저 동쪽으로 대구에 있는 CG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가 도로가에 있는데, 거기 앞에서 유턴을 한번 하고 본격적인 코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첫째 주 일요일 날에 아마 경기가 있을 텐데요. 그때 되면은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목련이 피어 있는데, 저 경기장 위쪽에 올라가 보니까 지금 벚꽃도 일부 폈습니다. 아마 4월 달에는 최절정을 이룰 것 같아요. 그럼 체리 블라썸을 충분히 아마 경기 당일 날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출발을 해서 선수들이 아마 나온 다음 우회전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아마 달릴 겁니다. 자, 여기 대구 스타디움은 대구가 최근에 그 군위군이랑 합쳐져 가지고 지도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변했는데요. 대충 그냥 추상적인 개념처럼 생각하면 대구는 동그란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타원형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실제로 그렇게 생긴 건 아닌데, 대부분의 도심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을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게 생겼거든요. 자, 근데 여기 위치는 이 동그란 타원형에서 오른쪽 제일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로 치면은 잠실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네요. 자, 이쪽으로 계속 달립니다. 자, 차선 폭이 굉장히 넓죠. 이 넓은 폭의 도로를 아마 신호가 걸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달립니다. 자, 스타디움 안에는 먹을 곳이 스타디움 안에 그 매장들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조금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아마 이쯤에서 유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에서. 근데 이제 저는 유턴하는데 저 밑에 있으니까 저 밑에 가서 유턴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유턴하는데 실제 선수들은 아마 조금 더 밑에에서 돌았을 겁니다. 자, 여기는 대구와 경산시 경계선이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경산입니다. 거의 대구 동남쪽 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디움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쯤에서 아마 유턴을 하고, 선수들은 이쯤이라는 게 어디냐, 기준이 어디냐면은 여기 CG고등학교 오른쪽에 보이는 이 학교 건물이 CG고등학교인데요. 이 고등학교 요 근처에서 돌아서 지금 여기서부터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CG에 왔으니까 CG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CG는 제 기억에는 1990년도 90년도 초반, 2, 3, 4년도 정도에 생긴 신도시입니다. 베드타운이죠.
그 전에 80년대까지는 주로 도심지에 2층 양옥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2층 집들이 주 거주 지역,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형태의 집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은 그 2층 집에서 1층에 메인에 이제 살고 2층이나 아니면 쪽방들을 세를 놓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했었나요? 실제로 그런 거주 형태가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30대 친구들은 아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시면 그 나오는 그런 집들, 그런 골목길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형태였다가 90년대부터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주거 형태가 확 바뀌었죠. 자, 그때 도심지에는 더 지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외곽에다가 만들어진 형태가 여기고요.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분당 만들어지고 할 때 그때쯤이랑 아마 비슷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울 쪽의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분당 개발 뭐 이런 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스타디움 쪽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CG 저 지구는 보죠. 이제 한 약 30년 정도 된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아마 초, 중, 고 학생들을 키우기에 괜찮은 그런 동네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수성 IC라는 곳이고요. 수성구에 있는 고속도로 올리는 그 IC 구간입니다. 내거리 쪽으로 가는데요. 여기에 코스가 그 코스 맵에는 사실 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진과 그 다음에 내거리 설명이 조금 달라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림은 코스 맵 그림상으로는 그 수성 IC 쪽으로 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경기장 내거리에서 합류되는 사진에는 또 그 경기장 저기 야구장 왼쪽으로 빠져나가서 덜그블더에 합류한 다음 유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마 출전하시는 분들은 뭐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헷갈리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진에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동네도 소개를 드리자면은 알파시티라고 사실 여기는 개발이 안 되어 있던 지역인데 최근에 처음에 계획은 의료단지였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의료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나 그 회사들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료기기 회사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 판교 느낌? 판교에 있는 그런 류의 회사들 있잖아요. 그쪽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로봇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AI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보이더라고요. 벤처 기업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수성 IC 근처에는 이런 알파시티 판교 느낌의 그런 곳이 있다는 거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저기 보면 오른쪽 라이언스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시티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그 양구장이 보입니다. 자, 삼성 라이온스 구단이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는 삼성 라이온스 파크고요. 그 공식 마라톤 경기 맵에 코스에 보면 사진상 이쪽으로 이 경기장 왼쪽 서편에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 유턴을 해서 달고불대로에 합류하는 걸로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턴하는 장소는 아마 실제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유턴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 코스 맵상으로는 이 수성 IC 쪽으로 올라오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좌회전으로 합류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고요. 사진에서는 라이온스 파크 쪽으로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합류하는 걸로.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라이온스 파크 옆에 있으니까 라이온스 파크 얘기도 잠깐 드리자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제 기억에 2000년도에 2000년에서 2010년 정도 사이였을 거예요. 그때 삼성 라이온즈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선수가 양준혁, 이승엽, 그 다음에 뭐 마혜영 이 정도 선수들이 활약했던 시절이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몇 번씩 하고, 또 이승엽 선수의 가장 전성기 시절에 홈런 개수 이런 것들 얘기했던 시절이 98, 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삼성 라이온즈가 굉장히 잘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에게 있었고요. 그 이후로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야구를 딱히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러고는 저도 최근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맨날 최근이 아니, 이때 최근은 한 3, 4년 전입니다. 3, 4년 전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삼성이 거의 꼴찌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직 시작 안 했죠. 작년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삼성이 꼴찌를 한다고? 삼성은 당연히 가을에 가서 가을 야구부터는 저도 많이 봤는데, 삼성이 가을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되게 놀랐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아무튼 삼성 라이온즈 예전에 좋은 성적을 내면은 참 좋겠는데요. 아무튼 시내에 되게 오래된 경기장에서 야구를 치렀을 때까지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곳으로 이전하고는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어서 경기장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비하면 성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왼쪽이 야구장입니다. 대구에 있는 경기장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큰 규모, 축구장 빼고, 축구장은 또 저기 다른 곳에 또 있는데요. 종합경기장과 그 다음에 야구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 곳이 달구벌대로 메인 스트릿인데요. 지금 거의 동쪽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뒤편에 아까 전에 좀 전에 지나왔던 시지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거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나가면은 이제 경산시고요. 그래서 시지에서 출발해서 저기 성서 문양 있는 데까지 동서를 거의 반듯하게 지나가는 10차선 왕복 5차선씩 왕복 10차선의 이 도로가
대구의 가장 메인입니다. 이걸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서쪽으로 간 다음 그 다음에 뭐 우회전 하든지 좌회전 하든지. 그러니까 코스를 잘 짠 것 같아요. 크게 오르막 내리막이 물론 있긴 하지만 분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크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지 않으면서도 도심지도 보고 그 다음에 경치 좋은 곳도 지나가면서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분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대구는 아마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사회나 지리 과목에서 한국 지리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아마 대구는 분지 지형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보셨을 텐데요. 정말 그 타지에 있는 친구들이 대구에 와서 좀 그 전망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보더니 야, 정말 그 책에서 본 그 분지 지형이 맞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고개를 돌려보면은 전부 산이 보이고요. 동그랗게 둘레에 산이 보이고 가운데에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좀 높은, 예를 들면 앞산 전망대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앞산 전망대까지 안 가도 오늘 이따가 지나치는 그 수성모 쪽에 있는 곳에 그냥 꽤 높은 그 건물에서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또 이제 얻는 별명이 있죠. 데프리카, 그 다음에 데프리카와 반대되는 데베리아도 있습니다. 근데 뭐 데베리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데프리카는 유명하죠. 여름에 전국에서 가장 덥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대구광역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끔 그 강릉에 1위 자리를 뺏기더라고요. 대구 사람들이 좀 이상한 데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름에 날씨를 보고 대구가 1등 하지 않으면, 제일 덥지 않으면 뭐 좀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지만 그래도 야, 이번에 1등 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40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여름에 38도 39도까지 매우 더운 날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온도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습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38도 9도쯤 되니까 정말 괴롭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 이 구간에는 뭐가 없죠, 주변에. 자, 없는데 왼쪽에는 지금 법조타운 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군부대 시설들이 좀 있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점점 오르막인데요. 아마 달리기를 뛰시는 분들은 요 구간이 조금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자동차도 여기서 엑셀을 좀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밟으면은 과속할까봐 주로 요 단티고개 입구에 과속 카메라가 설치가 자주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서행을 해주시고요.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라톤 뛰시는 분들은 요 구간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담티고개가 그 스펠링이 담 다음에 T가 그냥 T니까 티귿의 E거든요. 담티고개. 좀 약간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어색한 단어인 거예요. 잘 쓰지 않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담티고개인지. 고개는 여기 오르막이니까 고개인 거 알겠는데 왜 담티고개일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담을 틔우다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트이우다니까 이중모음 의였는데 요게 세월이 가면서 단모음 이로 바뀌면서 담티고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조만간에 담티고개도 발음이 힘들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담치고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간에 담티고개를 지났습니다. 자, 여기는 담티고개 지나고 나면 우리 대구 사람들 이미지 머릿속에서는 여기서부터가 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넓은 의미의 도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담티고개를 넘어가면은 그 군부대 때문에 잠시 그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 바람에 약간 시골로 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시지에 도착하면 또 그 거대한 베드타운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경산이고, 그래서 그래서 요 담티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수성구에서는 또는 동쪽에서는 넘어가면은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다, 멀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약간 넓은 의미의 도심지인데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학군으로 유명한 서울의 강남 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항상 비교되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가요. 그래서 이 동네는 이제 부동산, 대구에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자, 저기서 이제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은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여기 잠시 내리막이라서 아마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범어 내거리까지가 계속 직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담티고개에서 범어 내거리까지의 이 왼쪽 남쪽 방향이 학군으로 유명한 그 지역이고요. 그래서 학원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대구의 부동산 시장을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여기가 예전에는 남부 터미널이라고 시외버스 터미널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동대구 쪽에, 동대구역 쪽에 버스 터미널이 통합이 되어서 복합 터미널로 바뀌었습니다. 자, 건물도 좀 높고 뭔가 도심으로 온 느낌을 주죠. 자, 저기 앞에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쌍둥이처럼 아주 높은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요. 저기가 범어 내거리입니다. 범어 내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그 서울에서는 강화문 응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대구에서는 여기 범어 내거리에서 차량을 다 통제하고 저기 응원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보실 수 있는데 그 월드컵 모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거리 주변에 그 TV라고 해야 되나요? 전광판이 여러 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경기, 아마 온 국민이 다 같이 응원하는 경기가 또 앞으로 있다면 대구에서는 범어 내거리에서 또 응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도 지금 시간이 얼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출발 시간 잘 안 보고 와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말하면서 왔더니 저도 숨이 좀 차네요. 그리고 오늘 이 마라톤 코스 소개는 뭐 제가 딱히 준비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될 수 있으면 제가 연도나 뭐 정확하지 않는 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수정을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자막 처리를 하든지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부 학원이죠. 학원, 병원, 학원, 병원, 학원, 병원, 마트 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죠? 다른 게 보이나요? 네, 전자제품 파는 곳 있고요. 학원 카페, 저 스터디 카페는 저 독서실이잖아요. 학원, 독서실, 병원, 학원, 독서실, 병원, 학원, 독서실, 병원, 마트 밖에 없습니다. 네, 저기 큰 건물 2개, 조상복합 2개, 저 구간까지가 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있긴 하지만 이쪽이 이제 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차선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왼쪽 설명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왼쪽에서 저도 학교를 나왔었는데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왜
영남학군처럼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2층 양옥집 주거 공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도심지에 발달했다면, 여기는 그것도 물론 있었지만 2층 양옥집도 있었지만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CG처럼 저기 베드타운이 형성되기 그 전에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혹시 40대 이상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 초기 형태의 아파트들은 사실 좀 좁고 5층짜리에 좀 불편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는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좀 불편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아파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급 아파트들, 맨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무슨 맨션이 아마 대저택이란 뜻이지 싶은데요, 그 맨션이랑 붙은 그 아파트들이 좀 생겨나면서 아파트도 고급일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점점 생겨날 때였어요. 그때 저쪽에 저기 방금 말씀드린 저 구간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들이 대규모 또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 범원의 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머릿속에는 지금 막 마라톤 경기에 선수들이 달려가는 게 막 느껴질 정도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10km짜리 종목이긴 하지만 예전에 한번 출전한 적이 있어서 그때 막 생각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따문따문 목련도 보이고요, 벚꽃도 보입니다. 자, 여기 마세라티 매장도 있죠. 제가 요 근처를 참 좋아하는데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시 대구에 오시면 요 라인,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모노레일인데요, 대구 지하철이 3호선까지 있는데, 아이고, 싸우지 마세요. 3호선까지 있는데 2호선까지는 저기 뭐죠? 2호선까지는 지하철이고요, 3호선은 지상철 모노레일입니다. 특이하죠?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예전에 모노레일이 있었죠. 지금은 다 철거하고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시드니 모노레일을 타봤었는데요, 그때 그게 대구에 생긴다고 할 때 되게 좀 낯설었어요. 아무튼 그 모노레일이고 상당히 긴 구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용이 아니고 일상 그 사람들의 그 발휘되어주는 그런 3호선이고요. 지하철 하지 않고 지상철로 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죠. 지하를 파는 것보다 지상으로 가는 게 훨씬 저렴해서 이걸로 만들게 됐고요. 제일 걱정이었던 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범원 애거리에서 남북을 잇는 이 길이 동대구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좌회전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은 동대구역이 나옵니다. 제일 큰 기차역이고요. 외국에 가면은 중앙역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역이고, 거기 옆에 백화점 큰 게 하나 같이 있고, 거기에 복합터미널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저기 수성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주로 제 눈에는 자동차 매장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자동차 매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저 위에 말씀드렸던 마세라티, 그 다음에 지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지금 이쪽으로 옮긴 것 같던데요, 그 포드랑 토요타가 있었는데 왼쪽으로 옮겼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면 폭스바겐, 테슬라가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 가도 렉서스, 토요타, 또 테슬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BMW, 벤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쉐보레라든가 현대자동차 등 국산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요. 아, 미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 대부분이 다 있고, 요 라인에 없는 자동차 회사들은 요 근처 반경 뭐 한 5, 6km 안에 다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볼보도 여긴 없지만 좀 밑에 있고, 아우디도 조금 더 밑에 블럭에 있고요. 캐딜락은 저 달구글 대로 쪽에 있고요. 여기 폭스바겐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자동차 매장이 많은 동대구로입니다. 저 왼쪽에는 포드가, 이전한 포드가 있고요. 자동차 매장이 있던 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그 예전에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갔을 때 그 개선문 근처에서 약간 더 밑에, 제 기억에는 저 밑에 벤츠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싼 명품 매장들이 쭉 즐비해 돼 있었는데 살짝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요 왼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목계천처럼 돼 있는데, 아, 여기 지금 생선이 보이죠? 생선이, 고기, 물고기.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요게 서울의 청계천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자, 만들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흉내만 내고 비슷하지가 않아요. 예산이 뭐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래도 아무튼 이 3호선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그 미관을 해치지 않으려고 돈을 좀 들이긴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청계천처럼까지 되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고 약간 어설프지만 수성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번 거닐만은 했었거든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될 때는 풀이 너무 많아서 걷기 힘들지만 관리를 해놨을 때는 한번 걸을만은 했었어요. 네, 아무튼 청계천 느낌을 주는 곳이 여기 범어천이다 이런 말씀. 자, 그 다음 모노레일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 두산 오거리라는 곳인데요. 자, 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와, 벚꽃이 좀 따문따문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면은, 자, 여기가 수성못 앞에 이제 넓은 도로인데요. 여기도 지금은 피어 있지 않지만 벚꽃 나무들이 쭉 즐비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대회 당일날은 분홍색 체리 블라썸을 선수들이 가로지르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고, 지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이제 수성못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제시대 때, 제가 이름까지 못 외우겠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여기 오른쪽에 지금 굉장히 평평하고 반듯반듯한 수성들이라, 지금은 다 뭐 주택단지고 하지만 이제 예전에 수성들의 들판에 벼농사를 아마 주로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뭐 기획을 했는지 뭐 하여튼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어디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일본 사람이 만든 걸 굳이 왜 기록을 해놨을까? 일제강점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게 라고 생각했는데,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아무튼 뭐 좋은 의도로 또 뭐 많은 이익이 되게끔 했었나봐요. 남겨놓은 거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친일파가 뭐 해놨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수성못이 굉장히 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대구에는 분지고 내륙 지방이니까 바다가 없잖아요. 강도 낙동강이랑 금호강이 있지만 좀 멀리 있어요, 외곽으로.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노는 걸 좋아하는데, 휴식을 취할 때 물 있는 곳을 찾게 되잖아요.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갈만한 데 잘 없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 수성못입니다. 못치고는 상당히 큰 편인데요. 여기서 가족들이 운동하는 사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연인들 데이트 장소로 더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쯤 달려서 여기서 아마 우회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로 가면 조금 더 직진 가면은 동로와 신천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들자면 서울의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 강변 북로와 북쪽 강 남쪽에 올림픽대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구는 도심지에서는 신천이라는 게 흐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 잠깐만요, 세워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이렇게 대구가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도심지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T자 형태로 물이 흐르는데, 이 T자의 세로 방면이 신천이고요, T자의 가로 방면 윗부분이 금호강입니다. 금호강은 상당히 넓고요, 신천은 좀 작은 세느강의 좀 폭이 좁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저 보이는 데인데요, 저기가 서울로 치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두 가지가 지나가는 것처럼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남북을 가로지르니까 우측은 신천 동로, 왼쪽은 신천 대로라고 합니다. 동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건널목도 있고 신호등이 있고요, 신천 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신호등이 없이 고속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달구벌 대로로 합류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수성모 쪽에 사람들이 많이 여가를 즐기는 곳이니까 그쪽 방면으로 그 코스가 마치 소개하듯이, 대구에 이런 곳도 있어 라고 소개하듯이 내려가서 한번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고요. 예전에 그 마라톤 경기, 국제 마라톤 경기가 있을 때 세계적인 선수들이 오셨을 때 이제 구경을 한다고, 아까 그 범어 내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에게 막 응원을 하고 선수들이 이까지 수성모까지 내려와서 지금 제가 이제 올라가는 이 방면을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범어 내거리에서 막 응원을 하고, 반대쪽 요렇게 그 선수들은 D자로 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이쪽 나머지 그 사각형의 한 변으로 이렇게 오면 되니까, 이렇게 오면서 응원해야지 했는데 세상에 벌써 이걸 돌아서 선수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때 선수들이 그 달리기 속도가, 마라톤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 웬만한 사람들 100m 달리기 속도라는 거를 그때 체감을 했었습니다. 과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외국분들께서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외국분들이 보시면 재미있을 만한 게, 한국은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고요, 과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 보이죠?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주거 형태가 계속 말씀드렸던 2층 양옥집 위주에서 오래돼서 재개발하면은 이제 주상복합이나 그냥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데,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가지가 섞여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 이루어졌던 곳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막 섞여 있어서, 저렇게 왼쪽에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새 아파트로 들어선 곳이 있고요, 아직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하늘이 잘 보이죠. 건물이 낮은 쪽은 주로 2층 집이거나 아니면 빌라로 5층, 4, 5층짜리 빌라들로 이제 구성된 주거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달구벌 대로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 앞에 대구은행 건물이 오른쪽 저 앞에 제일 큰 거 DGB 대구뱅크라고 적혀 있는 거요. 네, 저기
앞에 내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앞에 다시 모노레일이 보이죠? 자, 수성 모세 쪽에서 출발했던 모노레일이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구의 서북쪽까지, 북서쪽까지 이제 가는, 연결하는 그런 지상철입니다. 대중교통 이야기, 그 지하철, 지상철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대구에는 1, 2, 3호선까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타원형에서 1호선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북동쪽에서 도심을 지나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양이고, 2호선은 달고불 대로를 따라서 가로지르는 가장 이용객이 많은 곳이고요. 3호선 이 지상철은 동남쪽에서 시작해서 도심을 지나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동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으로, 서북쪽, 이게 맞죠? 남동쪽으로 얘기하죠? 남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으로, 남과 북을 먼저 얘기하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죠? 4호선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이제 남은 건 순환선이 필요하겠죠. 동그랗게 연결하는, 동그랗게 연결하는 순환선이 필요한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3호선이 조만간에 아마 그 연장선으로 연결해서 엑스코 쪽으로 연결하는 뭐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풀코스, 마라톤 풀코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면 반 가까이, 반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반 가까이 오는 것 같고, 저기 이제 완전 시내 중심가, 시내라고 다른 지역은 얘기 안 하나요? 대구 사람들은 도심 중심가 번화가를 뭐 시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다른 지역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티, 시내 또는 도심 중심가, 번화가 쪽으로 갑니다. 또 저기 대구 살면서 다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심이라고 불리는, 시내라고 불리는 곳이 여러 곳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시내라는 단어를 안 쓰나 보네요. 대구는 중심가가 한 곳입니다. 완전 그 중핵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시가. 근데 대구의 인구가 예전에 250만 정도였고 지금은 줄어서 23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200만이 넘는 이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도심이라 불리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제 생각에도 좀 여러 군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대구는 하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산만 해도 뭐 부산 잘 모르지만 뭐 해운대, 뭐 서면, 뭐 이렇게 그 각 지역에 중심이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뭐 강남에서 모인다, 뭐 종로에서 모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구는 시내에서 보자고 하는 이유가 그 모이는 그 핵심 지역이 한 곳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희도 이름을 부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성못에서도 많이 모여요. 수성못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심은 한 군데밖에 없다. 그게 동그랗게 생긴 타운형에서 분지이고 뭐 평평하다 보니까 가운데를 딱 중심가를 중심으로 발달했더라고요. 자, 청주에 자주 가는데 청주로 치면은 청주도 이제 가운데 있을 줄 알았더니 제일 오른편에 있더라고요, 동쪽에. 자, 여기는 수성교입니다. 그 달고별 대로가 대구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메인 스트릿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신천강, 남북을 가르는 신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수성교입니다. 서울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대교들 중에 제일 이용객이 많은 다리, 뭐라고 하기 좀 힘들죠. 워낙 많아서.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중구입니다. 이제 수성구를 벗어났고요. 중구면 말 그대로 이제 중앙에 위치한 최고 도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도심 한가운데로 왔습니다. 수성교를 넘고부터 이제 대구의 중심가. 이제 코스상으로도 이제 저기 점점 중반으로 들어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보면 중구를 벗어나면은 동구를 잠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라톤 뛰는 입장에서는 수성구를 벗어나면 3분의 1 이상 갔다, 이제 중반으로 들어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중심가니까 중심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아까 그 청주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청주는 제 생각에 이렇게 누워있는 T자 같았어요. 옆으로 T자.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이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이 지점이 메인 중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동쪽이면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게 도심이라면, 대구는 정말 이게 반듯한 동그라미의 가운데 중핵에 해당하는 게 도심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많지 않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요즘 좀 생겨났습니다. 요즘에 재개발하면서 주상복합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좀 생겨났어요. Two-door coupe with GR86.